한 권으로 끝내는 영문법 개념 비법서 메타그래마 저자와 함께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이렇게 기출되고 있고요.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면 말은 조금 어려운 것처럼 보이긴 하죠. 하지만 용어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어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주어는 동사에 대한 주어가 있고요. 자, 동사에 대한 주체,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비인칭 주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주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의미상의 주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준동사라고 하면 우리가 메타그래마 101페이지 지금 의미상의 주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준동사 같은 경우에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도 주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준동사가 투,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있는데요. 핵심적으로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출되는 부분은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자주 쓰이기는 하지만 시험 문제로는 많이 기출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도 오늘 투 부정사에 대한 주체, 그 다음에 동명사에 대한 주체, 의미상의 주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 부정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는요. 첫 번째, 무조건 투 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어떤 경우가 없느냐? 생략된 경우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여기 주어 있잖아요. 이 주어와 똑같을 때요. 요 투 부정사에 대한 주체가 누구냐? I want to have a car에서 나는 차를 가지기를 원한다. 야, 누가 차를 가지기를 원해? 누가 차를 갖는 건데? 여기에 지금 누가란 주체가 없죠? 바로 여기 주어랑 똑같을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주어인 경우인데요. It is difficult to speak French well. 여기 지금 투부정사 있잖아요.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 불어를 잘 말하는 것은 어려워요. 자, 이때 it 같은 경우는 가짜 주어가 되고요. 이때 어려운 게 이 불어를 말하는 것 얘기잖아요. 자, 이거에 대한 이게 진짜 주어인데 그럼 누가 분명히 지금 투부정사가 붙었는데 누가 불어를 잘하는 거야? 누가? 없죠. 주체가 없죠. 그러면 일반 주어다 이겁니다. 일반적인 보통. 그런 경우는 특정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생략한다는 거죠.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일반적인 걸 보는 겁니다. 지금 생략된 경우를 봤습니다. 생략된 경우는 첫 번째 주어와 똑같은 경우, 두 번째는 일반 주어인 경우에는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자, 이것도 뭐 기본적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투 부정사를 어디서 봤습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에 우리 무조건 투 부정사를 쓴다라고 했잖아요. 원칙적으로 동사가 거의 대부분의 동사는 무조건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 부정사를 쓴다고 했어요. 그럼 이 투 부정사에 대한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목적어입니다. 오형식에서는요. 이 목적어가 바로 이 투 부정사에 대한 주체입니다. 자, 우리가 목적어랑 목적 보호가 있을 때 선생님이 요거는 해석을 할 때 무슨 관계로 하라고 얘기하냐면 주어와 동사의 관계로 해석하라고 하거든요. 자, 지금 여기에 목적어가 당신이 읽기를 난 기대합니다. 이렇게 투 부정사에 대한 주체, 바로 목적어가 바로 주체가 되죠.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투 부정사에 대한 주체가 누구냐?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for 플러스 목적격을 씁니다. 자, 목적격을 쓴 이유는 for이 전치사잖아요. 전치사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류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명사가 어떤 자료입니까? 자, 어떤 자료? 오케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잖아요. 자, 그런데 전치사 다음은 목적어 자리입니다. 그래서
for 플러스 목적격이 원칙적으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it is important for you to obey your parents. 중요해요. 자, 이건 가짜 주어. it, for, to 이렇게 나온다면 it은 가짜 주어, 뒤에 to 부정사가 진짜 주어, 그 다음에 to 부정사 앞에 있는 for 플러스 목적격은 의미상의 주어가 되죠. 그래서 해석을 한다면 당신이 당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중요해요. 자, 누가 순종한다고요? 당신이, 네가. 이게 바로 이 to 부정사에 대한 주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for 플러스 목적격입니다. 자, 그런데 항상 예외가 있잖아요. 이 예외가 또 시험에 나오는 거고요. 그 예외가 바로 뭐냐면 앞에 있는 형용사 있잖아요. It is important. 자, 했더니 그 형용사에 바로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사람의 속성,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온다면 그때는 절대로 for이 아니라 of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뭐가 있냐? 지금 여기 보면 kind, polite, honest, smart, foolish, stupid, rude, mean, 비열한 이런 의미를 지닌 mean. 지금 다 속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에 honest, 정직한이라는 사람의 속성이 나오다 보니까 절대로 for를 쓰지 않고 of 플러스 목적격을 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 해서 이 자리에 for를 집어넣는 거죠.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앞에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왔으니까요. 그 부분인 거고요. 이게 바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자, 생략된 경우, 자, 주어랑 똑같을 경우, 일반 주어인 경우 생략. 그 다음에 O형식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여기 to 부정사가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한 주체는 누구다? 바로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어떨 때는 목적어가 나올 수 있고 얘는 왜 갑자기 for 플러스 목적격이 나오는 걸까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는 지금 뭐냐면, 자, 여러분, 지금 expect라는 단어는요, 예상하다, 기대하다,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목적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important 어때요? 얘는 형용사예요. 형용사가 목적어를 취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적격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to 부정사에 대한 주체로 for 플러스 목적격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